여기 한 분의 사연을 여러분들께 소개를 합니다. 선생님, 저는 모바일을 통해서 힐링 여행자를 알게 되어 가족이 된 사람입니다. 저는 선생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무지했던 제 자신을 후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늦게라도 선생님의 강의를 접하게 되어 다행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려서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사업 실패로 집안이 기울어 저는 어려서부터 가난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면서 성장하였습니다. 저는 군대를 전역하고 70만 원을 빌려서 교육 사업을 시작을 하였고, 저는 10년 동안 학원 바닥에서 잠을 청하며 화장실 변기 덮개 위에서 버너로 두부와 된장국을 만들어 먹으며 살았습니다. 저는 학원을 이전하며 부동산을 알게 되어 땅을 사서 건물을 신축하여 팔면서 30대 초반에 경제적 독립을 이루었고, 저는 40대에 접어들면서 시간이 될 때마다 땅을 사서 건물을 신축하여 팔면서 많은 부를 축적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50대가 되면서 어머니가 치매가 오셔서 형제들과 힘을 합쳐 13년간 정성껏 어머니를 모시면서 공백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내용이 계속 있어요. 제가 생략을 하고 또 중요한 포인트만, 선생님, 저는 지금 인생의 갈림길에 서 있다는 생각에 자주 밤잠을 설치는 날이 많습니다. 사회가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앞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현금과 부동산을 어떻게 관리를 하고 투자를 하느냐에 따라 제가 다시 가난의 길로 들어설 수도 있고 아니면 영원한 부의 길로 들어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제 인생의 갈림길에서 이러한 방황을 끝내는 길은 주식 투자라는 생각에 선생님의 가르침을 받기 위하여 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물론 모든 투자는 자신의 책임이라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바쁘겠지만 한 인간을 바른 삶의 길로 인도하여 주신다는 생각으로 가르침을 주시길 간청드립니다. 현재 저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현금 10억을 은행에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은 우리나라 상위 10% 내에 드는 분이에요. 30억이 넘는 재산이면 상위 1% 내에 들 것입니다. 이분보다 아직 돈 이 정도 마련 못하신 분들 아주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10억이든 3억이든 제가 드리는 내용은 우선 마저 읽겠습니다. 저는 현재 임대를 하고 있는 근생 건물에서 매월 임대료를 1,000만 원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전 같지 않아서 세금과 비용을 공제하고 나면 남는 게 많지 않습니다. 또 공실이 생기면 생활이 불안정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는 이 금액으로 다가구를 사서 안정된 현금 흐름을 만들어 놓고 대신 매월 들어오는 돈으로 주식을 사야 하는지 아니면 가진 현금을 모두 주식에 투자를 해야 하는지를 놓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 하나예요. 또 만약 주식에 투자를 하는 것이 현명한 투자라면 어떤 상품에 투자를 하는 것이 안전한 투자인지, 두 번째죠. 또 한 번에 10억을 모두 주식에 투자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시간을 가지고 분할로 나누어 적립식으로 투자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벌써 세 번째예요. 투자는 배당과 성장을 동시에 목표로 하는 투자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성장에만 목표를 두고 투자를 해야 하는 것이 옳은지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 벌써 네 번째 질문입니다. 또 다섯 번째, 저는 미국에 직접 투자를 하고 싶은데 한국에서 직접 투자를 하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5개의 질문이에요. 근데 이것은 이분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투자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궁금증 질문입니다. 또 이것도 그동안 제가 몇 년 동안 계속 말씀드렸던 내용이에요.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선생님께서 가르침을 주신다면 제가 어머니를 모시며 가졌던 공백으로 인생의 갈림길에서 방황을 마치고 더 많은 부를 이루어 안정된 노후를 보내며 사회를 위해 보탬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족한 제 글을 읽어주셔서 머리 숙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고 쭉 나와 있는데 됐어요. 자, 봅시다. 5개 질문 중에서 우선 하나. 저는 이 금액으로 다가구를 사서, 다가구가 있고 다세대가 있죠. 보통 빌라라 그러죠. 독립적인 집들. 그렇죠. 등기도 개별적으로 돼 있고 그건 다세대예요. 다가구는 주인이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반지하 1층, 2층, 세주고 3층에 주인이 살고 이런 식으로 다세대 다가구가 있습니다. 다가구를 사서 안정된 현금 흐름을 만들어 놓고 대신 매월 들어오는 돈으로 주식을 사야 하는지 참 좋은 방법이에요. 아니면 가진 현금을 모두 주식에 투자를 해야 하는지를 놓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사람마다 다릅니다. 이게 무조건 100% 정확한 겁니다. 아니에요.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근데 저의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본인들이 듣고 판단하세요. 아파트를 살게 되면 무슨 유지 보수할 일 거의 없죠. 수리해야 될 일, 또 무슨 수리해야 될 일 생기면 관리사무소에서 의뢰를 하면 와서 또 다 해주고, 아파트는 자체가 수리를 해야 될 일이 별로 없어요. 근데 단독주택, 이런 전원주택 이런 데는 어느 정도 내가 기술이 있어야 돼요. 손재주가 있어야 돼요. 이 집 관리하는 기술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인건비 점점 늘어납니다. 이거를 생각을 해야 돼요. 둘 다 좋은 방법인데 저라면 모두 주식에 묻어두겠습니다. 그 이유는 저 경험 다 해봤잖아요. 수십 년 동안 저도 경험 다 해봤어요. 그 이유는 다가구를 사서 현금 흐름을 만들어 놓으려면 지속적인 유지 보수 관리해야 돼요. 인건비 점점 비싸지고 있습니다. 지금 아파트도 지금 재건축, 재개발 서로들 건설 회사들이 서로들 경쟁을 하는데 지금은 서로들 안 해요. 워낙 비싸니까. 그러니까 아파트 값이 그것 때문에 그렇게 많이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인건비, 또 이 아파트 짓는 이 재료비, 뭐 철근, 시멘트, 이 부자재 엄청나게 오르고 있습니다. 이런 유지 보수 관리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또 세입자 공백도 생깁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저도 지금 24년 만에, 아파트는 그런 적이 없는데 빌라가 처음으로 24년 만에 지금 공백이 생겼어요. 지금 빈집입니다. 이렇게 세입자 공백도 생길 것이고, 또 부동산에 투자 중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세금 문제, 주식에 비해서 세금 관련 지출 많아요. 또 하나, 돈 문제로 사람을 상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서로 간에 스트레스 쌓입니다. 이사 나가면서 또 어디 뭐 망가졌어요. 그러면 그거 어떻게 돈 안 받고 어떻게 돈 내보냅니까? 그러다 보면 다툼이 생겨요. 그리고 그 외에 다른 일로도 뭐 망가졌다, 뭐 해달라, 이런 경우 비일비재합니다. 서로 간에 스트레스도 쌓여요. 돈 문제가 개입이 안 된다면 사람 간의 갈등, 스트레스요 훨씬 줄어들어요. 여러분들도 주위의 사람들하고 사귀면서 이런 돈 문제가 개입이 안 된 그런 관계라면 좋은 관계 얼마든지 유지가 돼요. 근데 사람과 사람 사이에 돈 문제가 끼게 되면, 그런데 세입자하고는 무조건 돈 문제 끼는 거 아닙니까? 돈 문제를 떠나서 사람과 뭐 이 관계를 유지합니까? 아니에요. 주인과 세입자는 무조건 돈 문제가 개입돼 있어요. 그러다 보면 서로 간에 스트레스가 또 쌓이게 돼요. 갈등 분명히 생겨요. 그런 경험하신 분들 많이 계십니다. 저 또한 수십 년간 부동산에 투자를 해본 경험에 의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라면 그냥 주식에 묻어두겠어요. 아주 속 편해요. 반면에 주식에 투자를 해두면 내가 손봐야 하고 사람을 상대할 일 하나도 없어요. 또 24시간 완전 자유예요. 내가 투자해둔 기업의 경영진들과 거기서 월급 받는 직원들이 다 알아서 합니다. 세계에서 기업 운영을 제일 잘하는 회사들에 투자를 해놨는데 사업, 경영 실력 세계 으뜸이죠. 나보다 훨씬 낫죠. 또 소규모 자영업이 아니고 세계적인 대기업에, 그것도 한개 기업입니까? 여러분들 중에서도 개별 기업에 투자하신 분들도 계시겠죠. 그러나 우리는 주로 ETF 아닙니까? 100개, 500개 시장 전체에 분산 투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 안전하죠.